2026년 봄이었습니다. 평택의 새벽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수천억 원짜리 장비들은 멈추지 않은 채 차가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대 시간마다 쏟아져주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 커피를 들고 뛰어가던 신입사원들, 새벽 편의점 앞에 모여 담배를 피우던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그 익숙했던 풍경이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기계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그 순간을 붕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뉴스는 여전히 삼성의 투자 이야기를 떠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AI와 반도체가 한국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장 안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 대신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복도를 지나가기 시작했고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읽는 인공지능이 라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재용 회장의 책상 위에는 아주 조용한 결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시대에는 사람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어쩌면 한국이 진짜 잃어가고 있었던 건 일자리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던 마지막 시대, 그 시대가 끝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번 이야기를 단순한 삼성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와 회사가 싸우고 성과급 때문에 충돌하고 회장이 강하게 대응하는 흔한 재벌 뉴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훨씬 더 무서운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학가 분위기 들어보셨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공채 시즌만 되면 도서관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토익학원, 자격증학원, GSAT 스터디 카페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공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사람을 대규모로 뽑지 않기 시작했어요. 대신 AI 투자, 자동화 투자, 로봇 생산 라인 이야기가 더 자주 들려옵니다. 무서운 건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취업이 어렵다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기계를 늘렸다면 지금은 사람보다 기계가 더 안정적이고 더 싸고 더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가 오는 게 아닙니다. 신규 채용이 사라지고 계약직이 줄고 협력업체가 먼저 무너지고 지방산업단지 불빛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끼게 되겠죠. 왜 이렇게 거리가 조용해졌지?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에 생기고 있는 균열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 건물,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28살 김민수 씨는 모니터 앞에 앉아 GSAT 문제집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반쯤 식어버린 삼각김밥과 편의점 커피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삼성전자 조직도와 반도체 공정 흐름도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길을 찾아 떠났지만 민수 씨만큼은 끝까지 삼성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삼성은 그냥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방 공장에서 25년 동안 일하다 구조조정을 겪었고 어머니는 식당 일로 생계를 버텼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삼성은 인생이 바뀌는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삼성 배지를 달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민수 씨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삼성 꼭 들어갈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자랑만 들어있었던 게 아닙니다. 불안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평범한 집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라는 절박함이 함께 들어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공고가 줄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은 자동화 이야기가 더 많아졌고 사람 대신 AI 시스템 투자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민수 씨 선배는 계약 연장이 끊겼고 공장 근처 식당은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불 켜져 있던 고시원 복도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여전히 미래산업, AI 혁명, 생산성 혁신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누구도 그 변화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가끔 새벽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평택 공장 근처를 지나갑니다. 거대한 건물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 안에 앞으로 정말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도 그는 다시 GSAT 책을 펼칩니다. 어쩌면 이미 사라지고 있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삼성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단순히 노조와 회사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멀리서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한 기업 안의 분쟁이 아닙니다. 훨씬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충돌입니다.
인간과 기술, 노동과 자동화, 그리고 과거의 산업 구조와 미래 시스템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에 더 가깝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지나갔습니다. 한때 미국 디트로이트는 인간 노동의 수도라고 불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공장 앞 도로를 자동차 불빛이 끝없이 메웠고 식당과 술집은 노동자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리에는 빈 건물과 녹슨 간판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동차 회사 몰락만 이야기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 남겨진 침묵이었습니다. 도시가 조용해졌다는 것, 젊은 세대가 떠났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에서 미래를 상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일본 전자산업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어느 날부터 조금씩 해외로 옮겨졌고 공장은 점점 자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이미 시대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흐름이 한국 앞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사람보다 로봇 중심의 생산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들은 밤에도 쉬지 않는 자동화 라인을 늘리고 있고 대만 TSMC는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AI 기반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은 인간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을까?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제조업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전쟁은 삼성과 노조 사이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기술보다 느려지기 시작한 순간 이미 시작된 전쟁인지도 모릅니다. 새벽 3시 평택 공장 외벽에는 여전히 삼성 로고가 푸른빛으로 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건물 안에 불도 꺼지지 않았고 거대한 냉각 시스템도 낮은 진동음을 내며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조용한 겁니다. 예전 공장에는 늘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마다 들리던 발걸음 무전기 소리, 장비를 확인하는 엔지니어들의 짧은 대화, 식당으로 뛰어가는 직원들 웃음소리, 피곤하다고 투덜거리던 신입사원 목소리까지. 거대한 공장은 기계만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체온과 숨소리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소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공장 안을 채우는 건 일정한 기계음입니다. 쉬익, 틱, 윙. 온도 조절 장치가 공기를 밀어내는 소리,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기는 소리, 천장 위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는 소리, 인간의 대화 대신 알고리즘이 만든 리듬이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클린룸 안은 더 기묘합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이동하던 복도에는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사람이라면 잠시 멈춰 서로 길을 비켜줬겠지만 로봇들은 아무 감정 없이 계산된 거리만 유지한 채 움직입니다. 부딪힘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끝없이 반복할 뿐입니다. 벽면 모니터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 수율, 미세 진동, 불량 확률. 예전에는 엔지니어들이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판단은 AI 시스템이 먼저 내립니다.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사람보다 빠르게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부품을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인간은 점점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승인 버튼만 누르는 존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마지막 역할조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서늘한 곳은 의외로 생산 라인이 아닙니다. 구내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빈 테이블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공간입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커피 자판기 앞에 줄이 생기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용합니다. 식판 부딪히는 소리조차 드물어졌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자 가장 먼저 사라진 건 대화였습니다. 주말에 뭐 했어요? 애가 이번에 대학 갔어요. 오늘 야근인가 봐. 그 평범한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불량률은 줄고 생산 속도는 빨라집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점점 살아있는 장소가 아니라 거대한 서버실처럼 변해갑니다. 차갑고 밝고 완벽하지만 인간적인 온도가 없는 공간. 밤이 되면 그 풍경은 더 선명해집니다. 거대한 클린룸 안에서 로봇팔들이 쉼 없이 움직이고 천장 센서의 초록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입니다. AI는 잠들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속 일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풍경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무인 공장이 어느 순간 효율적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인간이 사라진 자리를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기계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재용 회장을 이야기할 때 늘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재벌, 경영권, 노조 갈등, 수조원 투자. 하지만 지금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건 그런 익숙한 단어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건 단 하나의 질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삼성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세계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AI 붐과 화려한 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생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중심으로 올라섰고 TSMC는 세계 최강의 생산 능력을 더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 단위로 반도체 자립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삼성은 점점 더 무거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은 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AI 연산이 늘어날수록 서버는 더 뜨거워지고 냉각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더 빠른 칩이 아니라 열을 줄일 수 있는 기술 자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 전자 대신 광자가 움직이는 시스템, 저항과 발열을 줄이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구조입니다. 어쩌면 이재용 회장이 멀쩡한 생산 라인까지 뜯어내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수익보다 다음 시대의 생존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는 지금 잘 되는 공장보다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시스템을 보고 있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뒤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삼성이 AI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TSMC와 엔비디아 중심 질서 속에서 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쩌면 지금 그의 결정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인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한 아주 차갑고 조용한 계산 말입니다. 자동화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해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뉴스에서는 수출이 늘었다고 말하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택 공장 근처에서 15년째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요즘 저녁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야근 끝난 엔지니어들과 협력업체 직원들로 밤늦게까지 북적였던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체 손님이 줄었습니다. 사람 대신 자동화 장비가 들어오고 외주 인력이 줄어들면서 저녁 시간 불빛도 함께 줄어든 겁니다. 근처 GSAT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 시즌이면 자리가 없어 대기표까지 뽑던 곳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삼성 보내겠다고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고 학생들은 새벽 첫차 타고 스터디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기업들이 예전처럼 사람을 많이 뽑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장 주변 원룸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방이 점점 많아집니다. 협력업체 계약직들이 줄어들고 지방에서 올라왔던 청년들이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마다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 먹으며 웃고 떠들던 젊은 엔지니어들이 있었지만 이제 밤거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방도시는 점점 늙어갑니다. 부모 세대는 불안해집니다. 평생 모아둔 삼성 주식 배당금으로 노후를 버티던 사람들은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속도를 보며 점점 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서운 건 한국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던 풍경이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예전에는 당연하게 존재했던 것들이 없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불 켜진 공단 식당, 취업 준비생들 웃음소리, 야근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셔틀버스 불빛까지 자동화는 기계를 늘리는 과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흔적이 조금씩 옅어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보다 빨랐습니다. 산업혁명도 그랬고 인터넷도 그랬고 스마트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은 늘 뒤늦게 적응했고 세상은 그보다 더 빠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한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AI는 단순히 인간을 도와주는 도구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보다 더 빠르게 판단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점점 더 냉정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꼭 필요한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중심이었던 산업시대가 조용히 끝나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공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고 기계는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오히려 시스템은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건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이 잃어가고 있는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야근 끝나고 함께 라면 먹던 풍경, 퇴근 버스를 기다리며 나누던 대화,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던 시대, 그 마지막 온기가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공장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불빛 아래에 사람이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단순히 경기가 어려운 시대를 넘어 인간의 역할 자체가 다시 정의되는 시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오래 버티면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 공식은 더 이상 절대적인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 구조가 강한 사회에서는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할까보다 얼마나 적은 인원으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거대한 숫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늦은 밤 불 켜진 학원, 공장 근처 식당, 지방산업단지의 젊은 분위기 같은 아주 작은 풍경들이 먼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신뢰, 창의성, 관계를 만드는 힘 같은 것들 말입니다. AI는 계산과 효율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어도 누군가의 불안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감정까지 완전히 대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래 사회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역시 기술 발전만큼이나 사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